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첫날부터 검찰총장 출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정조사 파행됐는데 그 장면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병우, 김기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과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파행된 것. 자, 빈자리가 안 보이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오늘 안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어제 오후에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불출석을 한 건데, 그 김수남 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차장과 반부패 부장 이 세 사람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자, 지금 빈자리는 여기, 이건 증인석인데요. 예. 네. 근데 뭐 불출석은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됐던 거고, 불출석의 사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 진행 중의 사항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나가서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김수남 총장이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최진 교수님 오셨는데 검찰총장이 원래 이제 기관 보고하게 돼 있는데 여야 합의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수사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거부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중에 나간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예외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 다만 출석을 하되 네.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좀 유보하거나 언급을 회피하고 총론적으로 부분 정도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라든지 국회에 대한 그런 좀 뭔가 형식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결국 다음번에 한 번 더 그 기관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오겠다는 뜻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안 나왔으면 그때도 안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압박하니까 좀 듣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네. 워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 우병우 체제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많은 팩트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라든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네. 현재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한번 참석을 해서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네. 할 수 있는 발언 정도는 충분히 좀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실제 이제 여야 의원들의 압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대신 나왔었는데요. 그 공방에 대한 얘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의 그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건네졌다. 이것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고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못 나오는 겁니다. 국회에. 정윤회 사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사건을 찌라시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못 나오는 거죠. 확인해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 그러겠죠. 네, 전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조사를 보고 해보시라 이겁니다. 네? 근데 조사를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보고해 저희 주세요. 특활비 관리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굉장히 보고해 주세요. 엄격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엄격하고 어쩌고 간에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리고 정상적인 검찰이고요. 자, 지금 나온 건 특수활동비인데요.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나온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줬다. 이거 마치 상납하는 분위기처럼 얘기를 했군요. 예.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좀 믿기 네. 어려운데 과거에 이제 왜 우리가 국정원 네. 예산을 갖고서 사실 그 어떤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좀 돌려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의 민정수석에 말하자면 상납을 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어떤 수사 정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선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근데 구체적인
저것에 관한 근거를 좀 제시해서 네. 기왕에 저렇게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라 지금 법무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확인해 본 것처럼 지금 답변을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서 얘기해야지 그냥 어떤 출석을 위한 압박용으로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출석 압박용으로 저렇게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할 경우는 조금 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심각한 문제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가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무슨 총장이 본인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현금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고, 아까 이제 장제원 의원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박영선 의원도 뭐 이렇게 자꾸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근거를 좀 제시하셔서 잘못된 건 있으면 바로 잡고, 그게 아니라면 뭐 그런 질의를 거두시고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문제제기 자체가 마치 이 청와대하고 검찰 쪽하고 깊은 한 통속이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날 경우는 정말 지금까지 모든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은폐 의혹들이 결국은 두 사람 양쪽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걸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 사실이라면 저게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명란법이 저촉이라든지 상당히 심각한 법률적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바로 저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총장, 현재 검찰총장의 그런 수사 동력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거고,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현금으로 인출됐다 하나,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건네졌다 둘, 그리고 이런 것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다 셋, 이 세 가지 팩트를 사실인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조윤선 장관한테 정무수석 때 근무 시간에 마사지 받으러 갔다, 그것도 최순실 씨랑 그 얘기한 것, 또 오늘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것, 이게 사실은 의원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좀 더 입증해야 될 책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인데, 어쨌건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머리 꼭대기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과연 어떻게 더 굴러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 검찰 상대로 이제 청문 그리고 국정조사 활동 계속됐는데, 역시 오늘 장제 의원도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비박계 의원이거든요. 하태경 의원도 오늘 굉장히 고강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예 대통령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내용을 법무차관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준 걸로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데요. 결국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또 주목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는 공소장 내용만을 보면 사익 추구한 게 맞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결과적으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던 그렇죠. 것으로 지금 알고 피의자 신분이 증거인멸할 소지가 높다. 대통령 관저 그리고 의무실, 경호실도 청와대에 가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압수수색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질문 답변에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줄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 이거 허위 보고거든요. 수정본을 몇 시까지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지정해 주세요. 네. 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 저격 수단 싶을 정도로 아주 고강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야당 의원보다 훨씬 더 고강도적인 것 같은데, 저는 네. 겉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공격인 것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비박계에 대한 저는 네. 경고의 의미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담화 이후로 네. 지금 비박계 의원들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비박계를 향해서 자 봐라 말이야, 대통령 분명히 임기 채울 가능성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피의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타력을 하고 네. 분명히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비박계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분히 좀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비박계 입장을 고강도로 제시해왔고 또 종편에도 여러 번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박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을 하면서 동시에 비박계가 단결하라는 그 양수의 어떤 겸장 네. 효과를 좀 기대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비박계 의원들한테 기자들이 전수조사하듯이 이제 전화를 걸어보면 예전엔 탄핵하겠다 했다가 어제 나왔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글쎄로 돌아선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을 좀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수사가 계속되는데 김기춘, 우병우 모두 피의자가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죠. 김태현 변호사, 일단 법무차관 설명인데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일단 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전 실장과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직무유기들을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거를 정식으로 입건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검찰이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제3자 뇌물공여, 이 뇌물죄 부분이 하나 네.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차은택 씨의 변호인의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약간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압박도 심하고요. 검찰로서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희가 한동안 이렇게 찢어진 종이 조각 붙여놓은 걸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저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메모라면서요.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앞에서 이제 메모를 찢어진 것들을 이제 기자분들이 발견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최순실 소개 물음표라는 글씨도 있고요. 좀 가까이 좀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순실 소개 물음표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행, 같이 갔다는 뜻이죠. 이라는 뜻의 한자어가 있고요. 동행. 예, 그럼 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행이라고 한자를 예. 썼고요. 차움 치료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신한 것 같지 않고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는 본인의 생각을 적는 메모 같은데 세 개를 겹쳐보면 누군가가 최순실의 소개를 받아서 같이 차움에 가서 치료를 받았나? 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문들을 저렇게 메모지에 적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걸 보면 네. 그 김기춘 전 실장이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토대로 본인이 네. 지금 이제 검찰에 소환됐을 경우, 그 다음에 국정조사에 또 증인 채택돼 있어 출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답변해야 될 항목들을 네. 써놓고 그 답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글쎄 워낙에 용의 주도한 분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그 답변할 내용은 써놓지 않고 딱 질문을 던져놓고 본인이 아마 답변을 마음속에 정리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나온 예를 들어서 최순실 소개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온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기춘 실장 공간에 가서 그 김 실장을 만났다는 차은택 씨의 네. 최근에 그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차움병원 치료는 또 본인이 또 나중에 아들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로 그 어떤 그 병원을 이용했던 적이 있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다 본인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밀접했던 거 아니냐라고 제기됐던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지금 구상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앞에 두 분 말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국정원 그리고 검찰에서 아주 그 치밀한 네. 용의주의에 대한 김기춘 전 실장이 네. 이 민감한 시기에 집 앞에 네.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메모지를 찢어서 놨다는 것이 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좀 줍니다. 아, 내가 버린 형식으로 놔둘 테니 한번 주셔서 맞춰보시고 내 마음을 좀 읽어달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가장 민감한 사안, 최순실 소개했나 말았나, 네. 차움 치료 받았나는 가장 민감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딱 메모리가 보이고 네. 위에다 물음표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는 나는 두 가지는 말이 하지 않았다. 나는 무관하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종이쪽지로 준 듯한 상당히 고도로 좀 계획된 찢어진 종이 쪼가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을 소개했다. 글쎄,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차움에서 치료 내가 받았다고? 글쎄, 이런 물음 난 도대체 이렇게 답하면 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라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읽어달라. 아니, 오히려 아니다. 나는 무관하다. 그런 메시지를 좀 그렇죠. 주는 것 같다. 단순히 고민이 아니고 예. 이렇게들 하는데 예. 내가 이거에 대해 다 답변할 거나 다 있다. 그러니까 네. 다 설명이 가능하다. 네. 이런 것을 노출시킨 이런 전략적인 쓰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쓰레기군요, 그러니까.
글쎄요. 일단 저 집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휴지통에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과연 어떤 메모라도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마침 이런 종이가 있어서 여러 젊은 기자들이 맞춰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집 앞에 취재는 계속 하게 되는데 우병우 수석도 집 앞에 많이 간 거죠. 자, 저희가 사진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 집 앞인 거죠. 네, 우병우 수석 저 옆에 그 국정조사 출석 용서가 꽂혀져 있는데요. 네. 본인한테 전달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네. 지금 저렇게 현관문에 그대로 꽂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저거를 본인한테 직접 전달해야만 본인이 네. 받아야만 일정 기간 내에 받아야만 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받지를 않고 지금 어딘가를 기피를 한 거죠. 네. 집에 안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안 나와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회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전달을 직접 받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오고. 아, 그러니까 난 직접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국정조사가 있었습니까? 아, 제가 증인이었군요. 아, 전 몰랐습니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군요. 근데 저런 경우는 법적으로 우리 공시송달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사실 의도적으로 일단 출석 요구를 못 받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비워놓고 덕지덕지 기자들도 와서 네. 본인에게 전달 안 됐음을 일부러 보여주듯이 저렇게 할 경우에 네. 저것을 예를 들어서 출석을 전달했음을 예를 들어 뭐 공시송달이나 이런 방법으로 어떤 해서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그 국회가? 글쎄요, 제가 이제 국정조사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민사소송이랑 뭘 말씀하신 거랑 공시송달이 있지만 네. 형사소송이나 이런 그 국회 절차에서는 제가 그런 절차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 저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불출석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형식적으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연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나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못 나간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든지라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저렇게 떡 끼워 문 앞에 끼워두고서는 방송에만 나오게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노란 봉투를 딱 보는 순간 네. 검찰 출석할 때 여기자 네. 질문에 레이저 광선을 쐈던 네.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밀어붙이고 수사하고 해봤자 나는 뭐 내 갈 길 간다. 네. 모르쇠라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아주 대표적인 칼잡이로 불렸던 특수수사 아주 강력한 검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동안 검사할 때 피의자한테 했던 그 뭔가의 추상 같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검사의 길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선택으로 해석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로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윤경민 부장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편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7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